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동군수 예비 후보를 모셔보겠습니다. 재윤경 하동군수 예비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이라고 제가 불러야겠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아직 군은 예. 예비 후보 등록을 안 아, 마쳐서 그래요? 네, 아. 출마 예정자입니다. 예정자. 네. 근데 왜 원고에 예비 후보라고 돼 있죠? 아마 이제 이거 어떻게 다 된 겁니까? 시장님들이 다 예비 후보 아. 등록을 마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장은 이런. 달겠거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출마 예정자. 네. 재윤경 하동군수 출마 예정자 이렇게 정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한번 저희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네. 선거 때만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좀 아닐 때도 불러주시죠. 아,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멀리 계시다 보니까 네. 또 여쭙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올라와 계신 그 시간에도 좀 시간대가 또 안 맞아가지고 네. 못 뵀었는데 네. 자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윤경은 누구인가? 뭐 사실은 저희 시청자분들은 재윤경 우리 출마 예정자 많이들 아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기소개 시간 플러스 인사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인사말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 그 총선 때 찾아뵙고 2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회적 기업을 한 10년간 그 경영을 했었고 또 채무자 관련된 채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이런 사회 법 제도들을 좀 만들고자 해서 20대 국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선 도전은 하지 않고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로 계시는 동안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를 맡아서 또 한 1년 반 가량을 기관장으로서 또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작년까지 제가 국회의장님, 우원식 의장님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 기간 동안 중간중간 이제 기관장을 역임할 때만 빼고는 또 우리 사천남의 하동의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꾸준히 했었고요. 총선에서는 또 사천남의 하동에 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또 똑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하동 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윤경입니다. 네, 아유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험지에서 또 도전을 하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재윤경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또 의원님이라는 게 또 입에 또 붙어 있기도 한데 출마 예정자를 보면서 아니 그 험지에 왜 이렇게 도전을 하나? 오히려 좀 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로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전공을 또 이 주특기 살려서. 그런 말씀 좀 주변에서 하시죠? 근데 제가 작년에 예.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그 의장실에서 일을 하면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네. 가계부채 관련된 제가 의정 활동할 때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들을 그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관련된 사안들 예.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의장실에서 여러 뭐 정무적 사안이나 또 다양한 어떤 법과 관련된 민생 활동을 하기보다는 네. 주로 이제 가계부채 관련된 것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해주셔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한은 또 열심히 했고 그 험지라는 의미라서 제가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네. 고향이 하동이고 우연히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내려갔다가 지역의 현실을 보고 와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한번 바꿔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네. 출마하시면서 저희 인터뷰 통해서 들었던 내용 제 기억에 남는 게 이거 너무하더라 가보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도전해야겠다 이런 살신성 있는 자세를 또 보이시기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또 하동에 애정을 쏟으시고 이제 군수 출마 예정자로 나와 계신데 이번에 하동 군수 도전 출사표라고 할까요? 이것 또한 정식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하동이 그 면적이 서울보다 큽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117% 정도의 그래요. 그게 크기인데 지금 서울은 한 800만 명 모여 사시잖아요. 근데
거기 서울보다 더 큰 지역에서 4만 명이 채 안 되게 살고 있습니다. 4만 명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동은 섬진강이 있고요. 네. 하동에 혹시 바다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예, 모르셨죠? 못했습니다. 네. 예. 사람들은 다들 하동에 강이 있는 건 아는데 바다 있는지 어. 몰랐다 하는데 그 유명한 노량 바다를 끼고 있는 게 하동이고요. 그리고 또 지리산 둘레길 구간 중에 네. 3분의 1이 하동 구간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동의 그 문학과 예술의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의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의 배경이 됐던 곳이 하동이고, 예, 하동의 악양면 평사리.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자연 조건이 사람들이 좀 여기 들어와서 살면 인생을 좀 성찰하면서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자꾸 인구가 줍니다. 아이고.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인구 네, 줄을 네, 네, 문제를 네. 어떻게 해결할 네, 것인가, 네, 또 어떻게 하동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더 만들 것이냐, 네, 이런 네. 과제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예. 강과 바다와 그 지리산, 그 너무 대한민국을 살기 좋을 것 예 같아요. 대표하는 모든 산, 강, 바다가 다 있는데, 네. 근데 인구는 자꾸 줄어나가는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행정이 너무 잘못돼 있습니다. 네, 그 하동의 1년 세입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금이 1조가 넘습니다. 꽤 큰데요? 엄청나죠. 예. 네. 그러니까 인구 1인당 2,500만 원의 와. 세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경제적 그 효과를 하동 국민들이 누리고 사느냐? 제가 지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언론의 관심도 그리고 견제도 없는 그런 행정.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장이 잘하면 다행인데 잘못할 경우 정말 엄청난 그 문제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돈이 없어서 하동군이 이렇게 계속 정체되고 때로는 퇴보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분명히 수도권에서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좀 지방 소멸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많은 세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돈이 네. 잘못 쓰이고 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써서 이게 지방 행정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꼭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네요. 돈이 아니죠. 없는 게 아니고 네, 네. 쓸 물론 돈은 많은데 자립도는 낮아요. 자립도는 낮은데 낮지만 들어오는 돈. 교부금이 많고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잘만 운용을 하면 훨씬 그 좋은 그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그 박지원 대표님께서 예. 다녀가셨다고. 예, 다녀가셨어요. 그 박지원 의원님의 지역구 해남 완도 가면 오히려 제가 굉장히 부러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예, 왜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동에 있는 사천남의 하동에 있는 의원님들보다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 모델을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네. 세금이 적절히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해남만 해도 이렇게 대규모 솔라시도 같은 그런 네.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그런 집중적인 어떤 생산단지로 그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가 또 유치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하동은 20년째 놀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산업단지가 200만 평 가량 됩니다. 예. 이제 2개의 산업단지가 놀고 있고 그게 200만 평이 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진짜 네. 저희가 미처 몰랐던 네네네. 지역 상황인데 네네. 사실은 이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살아도 내가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 네. 네. 그다음에 그 지역 행정도 잘 챙기지 않는 그런 상황. 이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던 게 바로 이제 신한 햇빛연금이나 이런 네, 것들. 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너무 이게 인구가 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정의 그 수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비를 유치하고 또 그 지역의 그 민원들을 해결하고 맞아요. 지역의 발전 모델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예. 지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음. 하나하나 실행하느냐 이 결과가 지금 신안군이 세입
그 세이백이 네. 하동하고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비슷한 규모인데 규모. 예, 딱 복지 비교가 수준은 되네요.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신안 국민들은 이제 햇빛연금, 바람연금 또 더 나아가서 농어촌 기본소득도 아마 신청을 하셨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이제 국민들께서는 국민들은 네. 생활비, 기본 생활비는 이제 국책 사업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참 이게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네이스님이 재윤경 하동군수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행정을 펼치느냐 이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적극 행정을 안 해도 어차피 된다라는, 어차피 뭐 이쪽 사람이 돼, 이런 게 많이 퍼졌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좀 달라졌습니까? 요즘 분위기 좀 어때요? 하동 분위기는? 실제로 제가 다녀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군수는 정당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 네, 계세요? 굉장히 그 발전적으로 이제는 하동 발전에 누가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하다못해 국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전에는 이제 지금의 야당을 지지했는데 뭐 하동에선 여당이죠. 네. 네, 지지했었는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은 따지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 네. 분위기가 확 달라지긴 네, 많이 했네요.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좀 일 잘하네. 네, 이재명 네, 정부 네. 일 잘하고 네. 함께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네. 네. 이런 민심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동에서의 그 대선 당시의 득표율은 36%,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네, 뭐 아주 낮지는 않지만 서부 경남에서는 그래도 전체 득표율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낮죠. 이제 그만큼 대선 때까지도 여전히 그 기존의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당에 대해서 네. 좀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부정적인 비판적인 평가를 하시던 국민들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일 하나는 잘하더라. 네, 일에 대한 그 믿음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또 대한민국을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라는 그 리더십에 대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시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 바탕하에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조금 더 파트너십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동의 발전 모델도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네. 것에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네네네. 희비가 엇갈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 왔는데, 하동도 이 어렵다는 지역인 경남의 하동에서도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네네. 이거 대단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때와 그때랑 또 지금 2년 뒤에 지금 또 그렇죠. 다른 상황입니까? 네네네. 분위기가? 제가 총선 때 이게 이제 투표율이 좀 달라서 그런데 아마 득표 수는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총선 때 37%를 얻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좀 많이 얻으셨네요. 아유, 지는 득표잖아요. 아, 어쨌든. 그래도, 네, 근데 어쨌든, 2018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2018년 지방선거 저희가 대승을 했잖아요. 네. 당시에 하동이 김경수 지사님은 이겼고요. 맞아요. 경남. 예, 예, 하동에서. 하동에서. 예, 하동에서 오. 이겼고, 그리고 우리 군수 후보도 굉장히 아깝게 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시에 48%를 득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득표 현황하고 지난 대선, 그다음에 총선 이 득표 결과를 가지고 예. 제가 좀 분석을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좀 취약하다라는 면들. 예, 여기는 이제 뭐 이렇지만 저희는 이제 면인데 그 면을 가서 네. 좀 여론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면 그때랑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2018년 어게인이 가능하고, 예. 오히려 그때는 굉장히 근소하게 저희가 졌지만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우리 그 하동의 민주당 당원들께서 굉장히 크게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 들으니까 주목해야 될 그런 지역이다. 이런 네네네. 생각도 들고. 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재윤경 우리 출마 예정자 딱 앉을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 네네. 정말 데이터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네. 이재명 정부 이 평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생각하면은 네네. 불가능하지 않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게 눈여겨보고 하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또 저희가 바로 건너편이 그 구례 광양이고 또 밑으로는 그렇죠. 남해예요. 네. 남해 군수님도 경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군수님이신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게 하동 네. 국민들이 느끼는 게 남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하나 건너면 같이 사는 거의 친인척이 섞여 있어요. 남해하고. 느끼겠네. 얼마나 네. 좋아지고 발전하는지. 근데 여기는 매달 그 15만 원씩 4인 가족이면 60만 원씩 매달 받는데 네.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어. 하동은 군수가 당이 달라서 그 정부에서 안 준 거냐? 그래서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르신. 네, 하동군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충격적이다. 진짜. 그렇게 말씀 들으시면 네. 정말 충격을 받으세요. 신청을 안 했다니. 네, 시범 지역 신청도 안 했고 네. 또 군의회에서 우리 당 군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례를 냈는데 네. 군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낸 거죠.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의.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국민들한테도 바로 옆 지역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당 보고 뽑지 말고 실력 보고 뽑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으니 음. 정부 여당하고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래야 네. 하동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네, 이런 인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이번 선거에서 그런 변화의 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좀 호소할 계획입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에 뭐 향배를 기자들이 많이 또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판 기념회가 네. 어땠나 이거 좀 네, 많이 네, 보는데 네, 지난달 22일 세 번 속은 땅 네, 출판 네. 기념회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예, 많이 오셨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네. 모셔가서 계속 자리를 지키셨다고. 네. 와, 이거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동 예. 입장에서는 의장님이 작년에는 휴가를 또 쌍계사에서 보내셨고요. 그래서 주민들 만나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좀 일찍 오셔갖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사실 하동 경찰서가 난리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쨌든 국가서열 국회의장님. 2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야. 본의 아니게 교통 정리를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예. 하동 국민들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한 번도 정당이 바뀌질 않아서 좀 눈치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을 주거든요. 네, 예. 알게 그래서 모르게. 민주당과 좀 네. 민주당원이다라고 밝히기만 해도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머. 그런 식의 그 어. 지방 행정, 특히 이제 한 정당이 오래 하다 보면 예. 경쟁이 없다 보니까 유권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좀 군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행사에 잘 참여하기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한 1,000여 분 정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동 국민들도 좀 놀라셨고, 예. 네, 아니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책도 1,000권 준비했는데 다 이제 완판. 소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제가 세 번 속은 땅. 국민들께서 예. 읽기 좋게 실제로 하동의 그 산단을 둘러싼 부조리들. 예, 그 산단은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세금만 투입되고 산단 개발하다가 시행사가 파산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멈춰 있는 그 산단을 둘러싼 3명의 군수의 잘못된 행정의 이야기, 그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네. 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소설 형식으로 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예스24에서 책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요. 예, 이게 그냥 완판되면- 일반적인 정치인 책하고는 좀 다르게 한번 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예, 고정관념을 깬 소설 네. 형식의 네. 책 많은 사랑을 또 받을 약간 것 블랙 같습니다. 코미디 같이 냈습니다. 블랙 코미디.
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이 완판이 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함께 하게 되고 많은 분들 오시고 이런 것들이 하동 이 군 내부의 그 내부에서는 정말 또 회자가 되고 네네, 많은 맞습니다. 관심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다. 네. 예, 주목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때 그 안진걸 TV에서 또 예, 내려오셔서 뭐 생중 시사타파에서도 내려오셔서 생중계를 생중계 해주셔갖고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그 생중계를 조금 압축해서 네. 그 우리 이제 하동군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께 공유하고 있는데 의외로 제가 이번에 그 대보름 행사 때 다니면서 국민들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네. 그 유튜브 영상을 봤다. 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출판 기념회 전과 후에 이렇게 찾아뵐 때 국민들께서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는 그 모습이 이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그 네. 지역으로 네, 딱 네. 머릿속에 넣어놓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마이 TV 또 출연했다고 하시면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책도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힘내라라고 네, 해서 네. 우리 블랙 코미디 이 소설 네. 형식의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너도 여러 번 띄워드렸습니다. 네, 많이 네. 보시고 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동 군수 예비 후보 등록이 그러면은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3월 22일로 3월 예정돼 22일로. 있고요. 네. 예.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하고 이제 사무실 오픈하고 이제 출정식을 따로 할 계획입니다. 출정식도 네.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네가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네, 잘해봐야죠. 예. 네. 지금 정권 교체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 보내주고 계시고 잘하는 하고 있는데 네. 전체는 그렇지만 또 지역별로 보면은 그런 곳도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특히 하동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안 됐던 그런 지역이고 야당의 입장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거 전국적으로 관심을 주고 또 응원해 주시고 이런 것도 힘이 될 것 같아요. 힘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전보다 뭐 창원에 사시는 분, 뭐 음. 부산에 사시는 분, 또 서울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께서 네.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시나 봐요. 예, 아, 재윤경 그래요? 후보를 도와라.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국에서 전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도 뵙고 있는데, 와. 네, 그만큼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네. 이렇게 작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하동군에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는 하동군 그리고 또 재윤경 출마 예정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동 머슴 1호 하동 군수가 된다면 하동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지 이걸 또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저희가 앞서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또 모아서 내가 하동 군수가 되면 이걸 꼭 해내겠다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20년째 하동 국민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는 이제 갈사만 대송산단 이게 이제 파산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뭐 대송산단은 산단 조성은 다 했는데 기업이 하나 들어와 있고 그마저도 네. 인프라 그 설비 투자를 안 해서 그 음. 기업이 경영 활동 재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당연히 저는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군수들께서 이제 지나치게 약간 좀 킹 의식을 갖고 계셨거든요. 킹 의식? 예, 왕. 네, 너무 이제 내가 왕이다. 좀 소통을 하고 좀 가까이 국민들께 다가가서 이거는 하나의 권한을 가진 우리 대리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해진 임기 동안에 봉사하고 더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진짜 머슴처럼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일단 정치에 대한 인식부터 좀 바꾸겠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처가 되고 있는 산단을 하동 군민의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그 지역에 뭐 그 햇빛연금이 가능하도록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또 뭐 우리 정부의 그 이제 국정 아주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인 AI 산업
그 발전 그 방향과 맥을 같이 해서 저희도 음. 데이터 센터 유치라든가 그리고 바로 그 산단 15분 거리에 그 광양 포스코가 있어요. 포스코 그에 이제 그린스틸 이제 그 용광로를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유치하겠다. 그 외에도 뭐 예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그 예술가들을 지원할 특히 이제 하동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활동을 좀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겠다. 뭐 교육도 개혁을 해야 되고 할 게 참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정말 네.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비전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겠네요. 하동구수 대신 늘려야죠. 네, 살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살기 너무 아름답고요. 좋은 곳. 네. 네, 기대를 해보겠고 끝으로 지금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도 박수도 보내주고 계시고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솔솔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짝퉁님도 응원할게요. 이렇게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못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험지라서 도전을 한다기보다는요, 그 지방 그 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수도권에서는 일정 정도 이렇게 양보해서 지역 소멸, 그 지방 소멸 지역에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돈이 잘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금은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지역에서 이렇게 새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하동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방 행정 바뀌면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다. 이런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하동구수 출마 예정자 재윤경 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박종현 스팟